자나깨나 사기 생각, 안전하 소나 사기 생각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다 털리고 나면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그 돈이 안 들어가요. 돈 잃고 신뢰 잃고 사람 잃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자기 목숨까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줄일까 엄청나게 생각해가지고 검사 생활 33년 플러스 변호사 생활 1년 6개월 사기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면 오삼불고기를 드셔야 됩니다. 오징어 오가 뭐냐면 사기 예방 5가지 행동 지침. 삼겹살 사면 사기 당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3가지를 잘 지키면 또 어느 정도 회수가 된다. 사기죄가 우리 형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벌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구조를 뜯어보면 사람을 속이는 거, 기망행위.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착오에 빠지는 거, 거기에 따라 돈을 주는 거.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그거 안에 5가지를 제거하고 확인하라.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첫 만남에 뭔가 이 느낌이 안 좋으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한 거. 그 다음에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증거 남기는 거. 그 다음에 반대문서. 이게 다운계약서 관련되는 건데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사기꾼의 말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끝까지 쫓아가 보면 실체가 없다. 전체로 뭉뚱그려서 들으면 엄청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안 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를 한 템포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다 허당이에요. 허당. 제거하라. Think Twice하고는 관련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김정욱 씨 대한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사용되어서 연루된 피해자 40명이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41억. 의사 선생님. 오늘 중앙지검 검사라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아무개 씨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보이스피싱 1당인데 그 사람을 구속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당신 계좌가 거기에 이용돼 있더라. 이게 공범 아니냐. 그러면서 진짜인지 내가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제 내 보내주는 앱을 깔았더니 이거 신분증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막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거기 금감원도 한번 전화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거 보내주니까 그걸 다 했는데 다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보내주고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41억 털렸어요. 이번 제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분 당한 게 전화 걸려온 게 010으로 걸렸거든요. 일반 휴대폰은. 010이 돼야 이런 신분증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정기관,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 휴대폰으로 보내지 않거든요. 이게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이제 조사한다고 앱을 깔아라 그랬거든요. 그 앱을 까는 순간 이게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이제 모든 게 그 범인들이 다 이제 조작이 다 돼요. 그리고 다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렇게 한계돼가지고 41억 당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내가 강의 듣던 한 분이 이제 당했어요. 딸이 이렇게 휴대폰 떨어져서 액정 나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신분증 보내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찍어서 보냈는데 뭐가 이상해서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 정지시켰는데 그 사이에 상품권 결제한다고 360만 원 빠져나간 거예요. 요새도 가끔 이런 전화가 와요. 액정 떨어져서 했다는 거. 근데 이거 하나로 몇 년 전에 요 한 종목으로 피해 금액이 1년에 얼마 당했는지 아십니까? 990억. 지금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현직 검사 때 내가 아는 분이 자기 모친이 이거 신분증을 이렇게 탈취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고 나서 뭐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신고는 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분증까지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휴대폰 안에 우리가 신분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잘못해서 우리가 그 신분증이 해킹당하면은 그 신분증이 탈취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내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이 신분증으로 일단은 알뜰폰을 개설해요. 보통 이제 통장 개설은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증권 계좌라든지 일부는 이제 비대면으로 되거든요. 신분증으로 알뜰폰을 개설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뭘 하냐면은 통장을 하나 개설해요. 그러면 통장 개설 절차 중에 하나가 알뜰폰으로 인증 절차가 되잖아요. 그럼 통장 하나가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은 오픈 뱅킹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여러 개, 뭐 다른 은행도 좋고 여러 은행의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면 한 통장으로 그 돈을 쓸어 담을 수가 있거든요. 다 뽑아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난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할 염려가 없다 그러는데 대출 받아서 뽑아가도록 한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그러면 신분증이 탈취됐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첫째 돈이 통장에서 못 빠져나가게 묶어놔야 되잖아. 그게 뭐냐 하면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금융감독원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여기 나오거든요. 요 화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이 휴대폰 번호 이런 걸 다 입력하면 일단 내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서 돈이 못 빠져나가도록 일단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일단 묶어놓고 일단 이제 한숨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걸 딱 이렇게 입력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신규 카드 개설도 안 돼요. 일단 다 묶어진 상태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일단 내가 신분증은 탈취됐지만 이 사기꾼들이 지금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이건 금융결제원 사이트로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는 내 계좌라든지 신용카드 내 이름으로 발급된 현황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사이트가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만약에 추가로 개설됐으면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 묶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휴대폰은 한 사람이 몇 개 개설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업무폰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까처럼 신분증 4번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알뜰폰을 하나 더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이름으로 그 휴대폰이 몇 개 개설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라고 치면요. 여기에 세 번째 휴대폰 가입 사실 현황이 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분증 이렇게 강의하면 강사를 준다 그래요. 신분증 막 4번 보내라 그러는데 항상 불안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알뜰폰은 다 내가 막아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추가로 개설을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휴대폰이 개설되면 또 알람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불행하게도 지금 이게 뚫렸다는 거죠. 여기까지 요거 묶어놨는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렇게 다 가입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지금 이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그걸 이제 보완한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유튜브 쳐보면은 그 아마 방송당한 게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현황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가장 많이 털린 거 그러니까 그 스미싱이라 그러는데 그 문자 이렇게 와가지고 돈 보낸 거. (26억) 털린 거. 어떤 여자분이 성동구에 사시는 분인데 상속받은 돈이 26억이 있었는데 그 어느 날 이런 게 왔어요. 저도 요거는 지금 내가 이 정수기 제가 산 게 아닌데 이런 문자가 오잖아요. 이거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게 딱 오니까 여기 연락처 있죠. 이게 031. 여기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엄청나게 또 말을 잘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 계좌가 뭐 됐네 그러면서 이게 불법 자금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하고 검찰청 직원이 갈 테니까 현금 10,000원짜리로 다 찾으래. 26억을. 4일에 걸쳐서 여행용 캐리어 담아서도 하고 막 그래서 은행에서 물어봐요. 왜 이렇게 돈 많이 찾냐 그랬더니 또 걔네들이 미리 얘기해요. 은행 직원들은 다 이 사기꾼들하고 한통속이라 사실대로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라 그래가 둘러댔죠. 그래서 그 관문도 통과되고 어쨌든 자기 아파트 앞에서 다 전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들통이 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031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그 번호를 얘네들이 변작을 해요. 우리가 070이나 080이 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계기라 그래가지고요. 번호를 이런 걸로 바꿔요. 뭐 우리 자녀 휴대폰 번호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031 이게 진짜인지 꼭 저기 이 정수기가 진짜인지 알고 싶으면은 이 번호로 바로 전화하지 말고 네이버 들어가서 네이버가 제일 정확해요. 이 번호를 딱 치면 이런 게 나와. 이 엉뚱하게 막 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번호를 한번 바꾼 거예요. 변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저희 이제 로펌의 그 대표 번호를 딱 넣으면 이렇게 정상적인 거는 지도하고 주소가 나와. 네, 이게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이게 몰라가지고 물론 그 왼쪽에는 이제 국제 발신 그래가지고 금방 이제 보이스피싱인지 아는데 사람들이 당황하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례가 모바일 초대장, 교통
범칙금 고지서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이게 교통 범칙금 고지서가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인 줄 바로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요. 이거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이거 바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 수 있거든요. 뭐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네. 010으로, 공공기관은 절대로 010으로 전화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최근 피싱이 이제 뭐 이렇게 뭐 부고장 뭐 이거 날라오고, 내가 아는 지인도 이거 자기 휴대폰이 해킹당해서 이거 부고장 간 거 다 이거 거짓이니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가 이제 뭐 그 외에도 요새는 QR 코드 가지고 또 막 하거든요. 그것도 휴대폰으로 뱅킹 하는데 인증 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추가 인증 QR코드 온 걸 대로 막 하다가 35만 원 통신요금으로 결제됐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자녀에게 납치당했다고 하는 것. 그게 2007년도 그 지방법원장이 2007년도 6천만 원 당했어요. 그 아들 납치해서 돈 안 버리면 장기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대포폰으로 완전히 순진한 시대였죠. 근데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자녀나 가족의 휴대폰 해킹 해가지고 그 폰 번호로 변작을 해요. 요까지만 해도 더 순진해요.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보이스피싱도 이제 AI로. 네. 난 지금 이거 AI로 지금 한 거예요, 이거. 잡혀왔어. 네. 그리고 실제 이쪽 AI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3분 이상 목소리만 있으면 똑같이 한대요.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AI를 통해서 사기를 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출근하면서 군대처럼 이제 암구, 패스워드를 정해야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 암호는 우리 집 댕댕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하면 댕댕이. 딱 전화해서 확인하고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기도 거기에 따라 이게 발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신혼집을 들어가는데요. 빌라가 깨끗해요. 등기부 확인해도 깨끗해. 지은 지도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전세 보증금 2억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한 6개월 뒤에 등기가 그 압류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게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 체납을 해서. 나중에 확인했더니 내가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다 한 그때로부터 그 한 6개월 전에 집주인이 사업하다가 부가가치세 2억을 안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등기부에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찝찝해서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세금은 등기부에 안 나타나더라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6개월 전에 벌써 발생을 한 거예요. 부가가치세요. 그래서 2억 그 조세 채권이 뭐 우선하는 거지. 아무리 확정일자 받고 이래 해도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5년치를 이렇게 뒤졌더니,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사례를 찾았더니 900명이 335억을 토탈. 그래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도 이제 그 전세금 사기가 많으니까 이제 법을 바꿨어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그래가지고 임대인은 자기의 인적, 물적 정보를 제공할 의무. 다시 말해서 인적 정보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체납 사실 여부 확인. 그걸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주인이 그걸 떼기 싫으면 동의해서 이렇게 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 넘으면은 동의 없이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지금 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인 경우는 뭐냐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이게 다세대가 아니고 다 가구주택. 다시 말해서 등기는 하나인데 그게 여러 가구가 이렇게 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선순위자가 이제 확정일자 먼저 받으면 그 사람들이 먼저기 때문에 그거를 주인한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 떼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은 끝까지 이제 믿어라. 그걸 까먹고서 이제 그 사기다가 그 선배한테 사기당한 그 어리버리한 검사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참 그런데 그 말씀은 못 드린다. 하여튼 휴대폰 번호 자주 바뀌고 법인 명칭 자주 바뀌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정비공이 없어요. 정비공. 정답, 비밀, 공짜. 네. 그래서 항상 그 상식에 안 맞는 말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문서를 꼭 받아야 돼요.
항상 중요한 부분은 자필을 받아야 돼. 실제 사건에서 어떤 계약서가 이 사건 해결에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기꾼한테 이 차용증 이 계약서대로라면 당신 사기친 게 맞다 그랬더니 사기꾼이 저한테 거꾸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검사님 저 이런 계약서 쓴 적 없습니다. 제가 썼다는 증거 되세요. 그 순간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대표이사 지인이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필적 감정이 되고요. 도장도 좋지만 무인, 지장이 좋죠. 그래서 지장을 찍으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대요. 지장. 지장. 꼭 지장을 받으세요. 지장 받아놨더니 이렇게 살짝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인 감정이 안 돼요. 이게 무인이라 그러는데 이게 주민등록 발급할 때처럼 이게 듬뿍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필적 감정과 무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듬뿍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지에 서명 날인 하면은 내 재산 다 가져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백지에 몇 장 서명해줬다가 80억을 갖다가 물어줘라. 이 사기꾼이 거기다가 다 내용을 투자한 걸로 만들어서 80억 내놓으라고 소송을 해봤는데요. 민사에서 이 피해자가 졌어요. 제가 현직 검사 때 그거 상담해줘도 안 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어렵게 밝혀져가지고 사기꾼이 실형 8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개업식 때 그분이 이제 저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이제 그 사기꾼이 이제 처벌받고 막 이래 했으니까 피해금은 좀 회수됐겠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걸려서 지금 항암 치료하고 있대요. 그래서 백지에 서명 날이라는 건 내 재산을 다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내용을 읽어봐야 돼. 안 읽어보고 그 얘기하는 대로, 왜냐하면 내용은 다 가리고 또 그냥 서명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대학 교수가 그거 해줬다가 2억 5천 또 보증 책임을 지게 돼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완전히 뭐 내가 아는 분이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차용증 받을 때 꼭 용도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인 경우, 투자하는 거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빌려주는 거는 원금 회수가 전제돼 있고, 투자는 던질 투자 자금 자자. 원금 회수가 안 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꼭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금 보장 해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금 보장되는 투자는 없지만 그래도 100% 해주세요 하면은 에이 그래도 100%는 아니고 한 50% 뭔가 상대방 말에 어떤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씩 물어봐요. 이 녹음이나 뭐 카톡 이거 증거 쓰인이에요. 아주 요새 사건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 대화하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거는 형사처벌은 안 돼요. 제3자 거 녹음하면 형사처벌됩니다. 이 부부지간에 이제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외도하는 걸로 의심하고 출근하면서 거실에다 녹음 장치를 했어요. 출근하고 나니까 이 부인이 이제 딴 남자하고 아주 진한 대화도 하고 이 불륜인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더니 그 부인이 거꾸로 이제 남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고소를 했어요. 남편이 집행유예 받았다니까요. 이건 벌금형이 없어요. 부부지간이라도 제3자거든요. 대화하는 당사자끼리는 형사처벌은 안 되는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한 내가 쪽 판례를 찾아봤는데 많으면 300에서 한 500 사이. 그래서 증거 확보할 수 있는 뭐 다른 수단이 없으면 그거 녹음이라도 해서 자기 어떤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녹음을 하더라도 아니면 카톡에 그걸 남겨놓더라도 실제 사건인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다 빌려준 거에 대한 증거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피고소인 A는 지인인 고소인 B에게 급히 쓸 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를 쳐서 갚을게. 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계좌번호까지 기재해서 카톡 문자로 보냈다. 한 달 후 B는 A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A는 빌린 사실이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했다. A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B씨. 계좌번호가 기재된 카톡 문자와 B가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계좌 거래 내역서로 B가 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될까?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지 이게 빌려준 건지 투자인지 이거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데 실제로 빌려줬는데 그게 증명이 안 돼서 차용증도 안 썼고요. 그냥 입금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돈을 못 받게 됐어요. 왜냐면 카톡으로는 다 빌려줬거든요. 이 돈 빌려가는 사기꾼이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언니 이거 석 달 뒤에 세입자한테 돌려줄 돈이니까 꼭 갚으셔야 돼. 그랬더니 물 걱정 마. 이런 식으로 카톡이 다 돼 있었는데 안 갚아가지고 고소하려고 딱 봤더니 녹음한 게 다 그 카톡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깨달은 게 캡처해서 보관해라.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코인 관련해 가지고 막 투자를 했어요. 한 1억 투자를 했는데 그 카톡으로 대화를 엄청나게 하고 다 휴대폰에 캡처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도봉산에 놀러 갔다가 물이 좋아서 계곡이 좋아서 거기다 휴대폰을 거기 바위에 얹어놓고 손 씻고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된 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 그래서 뭐 증거 다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배운 게 뭐냐면은 캡처만 하지 말고 별도로 USB에 담든지 클라우드에 올리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문서. 이 형식적으로 써주는 거야. 다운 계약서 뭐 거기에 이 반대 문서를 받아. 내가 지금 써주는 문서가 형식적이라는 거를 꼭 상대방한테 서로 맞교환해야 돼요. 실제 사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지방에 있을 때 실제 사건인데요. 땅을 팔려는데 100억짜리 파는 거예요. 안 팔려. 근데 언니 사기꾼이 나타나서 내가 사겠다. 그러면서 100억이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올 텐데 제가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70억에 우리가 매매하는 걸로 하자. 그 대신에 5억을 계약금으로 내가 줄 테니까 등기를 먼저 넘겨줘. 이거 상당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등기만 받아서 또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땅을 팔고 싶었어. 그러니까 5억 받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심히 은행 작업을 잘해가지고 110억을 대출받은 거예요. 와, 제주도 좋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65억을 주는 거예요. 30억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피해자가 30억 왜 안 줘? 그랬더니 우리가 70억에 매매했잖아. 야, 이거 뭐 하늘이 노래지는 거죠.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뭐 다운 계약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막 엄청나게 막 싸우고 막 하다가 결국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송치됐는데요. 결국 그 이후에 그 전화 통화 중에서 100억이 전제돼서 이 사기꾼이 대답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만약에 이 다운 계약서라고 이제 그 한 장만 쓸 게 아니고 실제는 이게 진짜 계약서는 그 100억짜리고 뭐 어떤 이게 가짜라는 그런 걸 상대방한테 받지 않으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실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책에 한 7개인가 8개를 실제 사건을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많더라. 사기꾼을 문서로 확실히 잡는 법. 제가 퇴직 딱 6개월 남겨놓고 어느 날 저녁에 한 9시에 딱 누워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차용증에 좀 제대로 된 증거를 남길까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9시에 발견하고 흥분해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차용증 받으면 뭐 씁니까? 돈 빌려줄 때 차용증 받으면 돈 빌려주는 사람 뭐 이름 쓰고 빌려가는 사람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게 원금,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갚을 건지 변제 날짜, 그 다음에 이자 약정 있으면 이자 약정. 좀 더 이제 발전하면 뭐 이자를 2번 연체하면 뭐 한꺼번에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이 붙었을 때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을 때 돈을 안 갚는다. 서울에 있는 법원에 해야 될까? 부산에 헷갈리잖아. 그러면 서울 법원에 한다. 뭐 관할의 합의라 그러는데 그게 전부 다예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차용증 양식이 전부 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받은 이 차용증, 더군다나 이 차용증 공증까지 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것만 믿고 있다, 이게 다 허당이다 이거죠. 이게 50점짜리예요. 차용증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면은 100% 이기는데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다 빼돌리거든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제서야 이제 사기죄로 포장해서 오지만 이 증명이 안 돼. 그거는 속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고소인이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가슴에 한을 안고 이제 이렇게 굉장히 절망에 빠지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죄 고소장 10건 중에서 8건은 불기소된다 그랬죠. 애초에 민사사건이거나 증거가 없어서. 그러면 이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 100점짜리 차용증은 없을까? 있다 이거죠.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뭐 때문에 줄은지 아세요? CCTV 때문에 줄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 최고의 절도범, 대도, 조세형도 마지막에 그 2심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그냥 항복을 했다니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판사님, 제가 나이도 있고 83세입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종전의 범죄 행태로는 더 이상 범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CCTV 때문에 항복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기 사건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차용증에 CCTV를 달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다느냐? 그 방법 첫 번째, 어디다 쓸 건데 이걸 물으세요.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되면 또 물어볼 게 뭐냐면은 어떻게 갚을 건데를 물으세요. 변제자금 마련 방법, 이걸 소개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제 그거 2개를 차용증에 담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속이에요. 빌려가는 사람의 약속.
그러면 그 CCTV가 작동이 되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작동되게 하냐 하면은 꼬리표를 달아야지. 돈에 꼬리표를 달면 됩니다. 어떻게 달죠? 가끔씩 맞추는 분이 있던데. 계좌로 넣어주는 거예요. 계좌. 네, 그럼 추적이 되잖아요. 한 20년 동안 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사귀은 친구가 이 다른 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정년 은퇴했어요. 아, 이제 서울 생활 지겨워서 양서리 쪽에 이제 전원주택 좋은 땅을 받았대요. 근데 이 돈을 좀 마련해 놨는데 지금 계약금이 1억이 부족해. 근데 6개월 뒤, 보름 뒤에 지금 뭐 땡땡은행에서 지금 대출 신청을 해놔가지고 그 나온대요. 나오면 가볼게. 그리고 집 다 지면 우리 이거 그 정원에 바비큐 파티도 하고 너 꼭 초대할게. 아, 절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빌려줬어요. 뭐 약속된 날짜도 안 갖고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이 사기꾼 친구 하는 얘기가 난 땅 계약금 얘기한 적도 없고 뭐 대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사업자금 잔금 빌렸는데 자기도 사기를 당했대요. 그리고 내 집도 담보 잡혀가지고 당시 다 날라갔다. 이래서 민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고소인이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1억은 어디 양수리 어디 땅 계약금으로 쓴다. 이 말을 넣든지 아니면 뭐 보름 뒤에 땡땡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으로 갚는다. 이걸 넣든지. 그리고 계좌로 넣어주면 돼. 꼭 계좌로. 실제 그 1억을 딱 뒤졌더니 계좌로 뒤졌더니 A한테 3천, B한테 4천 났어요. A, B를 조사했더니 하는 얘기가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거야. 자기 빚을 갚으려고 거짓말한 거죠.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차용증에 용도 기재할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검사님 제가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 차용증도 받았는데요. 사기를 못 밝혀서 그냥 다 끝난 게 몇 번 있었걸랑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이 맺혀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10명 중에 1명 내지 2명 그 용도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차용증 이름을 형사사건에서도 이기는 차용증. 민형사 통합 차용증. 너무 말이 길죠?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내가 지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딴 건 다 같고요. 요 노란 거. 많은 사람들이 용을 그리는데 용의 눈은 안 그리고 다 그렸다는 거예요. 바로 용의 활용점정, 눈에 해당되는 게 상대방의 약속, 용도라든지 변제자금 마련 방법.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폼을 만들어 가지고요. CCTV하고 다른 거를 제가 인변불패 유튜브 채널 거기에 다운받아서 쓸 수 있도록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X좌표, Y좌표 있잖아요. 그걸 또 해봤어요. X좌표는 돈 준 증거, Y좌표는 속인 증거.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으면 사기가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 속였다는 것만 있고 돈 줬다는 거 증명이 안 된다. 그 전 단계면은 사기 미수죄. 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였다는 건 증명이 안 되고 돈을 줬다는 것만 증명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민사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재산 빼돌리면 다 허당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민사에서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현금으로 가끔 그래요. 한 1,000만 원 빌리면서 현금으로 꼭 달라 그래요. 현금으로 주면서 너무 친하기 때문에 차용증도 안 받았어요. 이건 민사소송 해도 사후 대책 3가지 뭐냐면 첫째, 사기임이 이렇게 느껴지면 빨리 포기하라. 아까처럼 10억 더 받으려고 그러다가 4억까지 털린 실제 피해자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해라. 이거는 친고죄, 형제 간에. 부부 간에는 사기죄도 형면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일정한 범위의 친족, 형제나 이런 경우는 사기나 횡령 이런 재산 범죄를 한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끝. 공소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연예인 박송신가요? 거기 자기 형이 뭐 이렇게 관리하다 횡령했고 뭐 한 거. 그건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6개월이 넘었지만은 형사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개인으로 이름으로 했다면 공소권이 없어요. 처벌 못 해. 그래서 실제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인은 뭐냐면 500억 사기치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매일매일이 행복해. 왜냐면 10년 해도 1년에 50억씩 벌잖아. 아니, 사기친 돈은 퇴직금이라니까요. 자기 앞으로만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뺏길 염려가 없잖아. 근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2022년도 4억 사기당해서요. 그 여자분인데 2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하다 미수에 거쳐서 징역 12년 나왔어. 피해자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예방 교육이야말로 목숨 구하는 길인데 학교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예. 이게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옛날 사기꾼은 사기치면서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도망다녔어요. 근데 지금 사기꾼은 이게 휴대폰에 위치 추적이 되고요. CCTV가 있어가지고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잡힌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기치면서 무혐의 받을 증거를 만들어요. 피해자는 뭐 하나 종이 이렇게 사기꾼이 가져와서 하나 서명해줘 그러면 서명해줘요. 나중에 보니까 무혐의 받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줬어요.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 그래서 변호사가 됐으니까 변호사가 게으르면 의뢰인이 운다. 계속 공부하고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면은 중요한 증거들이 숨어 있다. 이거 감사합니다.